여러분 안녕하세요. 남기인입니다. 먼저 우리가 윤달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게 많습니다. 윤달이 무엇인가를 알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쓰이는 달력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동양에서 쓰는 음력, 서양에서 사용하는 율리우스력, 그리고 그레고리역, 또한 이슬람권에서 사용하는 이슬람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달력에는 양력 밑에 음력을 표기하여 함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춘보는 24절기의 하나로 3월의 중순경에 있는데, 이때가 태양의 위치가 영도가 되는 따로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이때부터 낮이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음력 달력에는 구정 설날을 1년의 시작으로 봅니다마는, 명리에서는 설날이 지나고 나서 며칠 뒤에 오는 입춘을 1년의 시작으로 보는데, 양력으로는 3월 21일이 됩니다. 서양에서는 이때부터 봄이 왔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을 계산하는 기준점으로 역법상 매우 중요한 날로 치고 있으며, 심지어 가까운 일본에서는 24절기 중에서 유일하게 춘분과 추분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정인년인 올해는 양력 6월과 7월 사이에 윤 5월이 들어있는데, 혹시 이 기간에 여러분 집안에도 묘지에 손을 댈 계획을 잡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윤달에 묘지를 이장하거나 사초, 상석 설치, 그리고 주변 정리 등의 행위를 하면은 무탈하다고 합니다.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인 시점에서 출발해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시점에 도달하는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365일하고도 5시간 48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12로 나눈 것이 1년의 시작인 것이죠. 달은 지구를 29일에 걸쳐서 한 바퀴씩 따라 도는데, 이것이 음력의 한 달이죠. 그리고 12바퀴를 따라서 다시 그 일직선상의 시점에 도달하게 될 때 이것이 음력 1년이 되는 겁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양력의 1년은 365.2일인데 음력은 354일로서 약 11.2일 정도가 짧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3년에 33일 정도가 남게 되는데, 8년에 3번 정도의 윤달을 넣어서 한 달을 줄여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남는 하루를 또 채우기 위해서 2월을 28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하루를 더 넣어서 2월 29일을 만들었지요. 만일 음력에서 윤달을 넣지 않으면은 17년 후에는 여름에도 눈이 내리고 동지 섣달에도 더워서 수영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윤달은 썩은 달이다 이래 하여서 그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또 쉬는 기간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불경스러운 행동을 해도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고 이제 믿어왔던 것이죠. 이런 연유로 인해서 윤달에는 이장을 하거나 수의를 만드는 풍습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런 풍습에 따라 윤달의 묘지를 손보고 이장하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묘지 돌보기에 힘들고 시간이 없다는 각종 구실을 내세워서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하려는 이제 이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요즘 윤달을 앞두고 장례업체나 묘지 이장 대행 업체 같은 데서는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윤달의 묘지를 이장하거나 사초를 해도 아무런 해가 없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이러한 주장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동안 나는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참으로 많은 이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장례 당시의 묘지들과 다른 곳으로 이장했던 묘지들을 유심히 관찰해 왔습니다. 똑같이 장례 때 나쁜 자리에 쓴 묘나 이장하면서 나쁜 자리로 한 거를 제가 더욱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장을 했던 집안에서 장례 때 잘못한 것보다도 우환이 더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묘지 이장을 참 두려워했던 겁니다. 어떤 집안들은 정말 묘지 이장 소리만 나와도 몸소리를 치곤 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묘지 이장 후에 잘못된 집안들 대다수가 보면은 윤달에 이제 묘지를 이장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서 충격을 줍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윤달이 들면 서슴지 않고 이장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는 집안의 우환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장이나 화장을 해야겠지만은 윤달에 하면 좋다는 개념은 이 모든 정황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맥에 있습니다. 윤달에 이장을 했는데 우환이 겹친 집안의 묘지를 탐색해보면 여지없이 묘지가 수맥에 걸려 있었고, 또 윤년과 윤달이 아닌 그냥 평년에 했는데도 이상이 없었던 집들 보면은 역시 수맥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맥에 걸렸느냐 걸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자손들에게 우환의 정도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비단 한두 곳에서 겪었던 사례들이 아닌 제가 20여년이 넘는 동안 보아왔던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윤달이건 평달이건 묘지 이장으로 받게 되는 우환과 발복은 100% 수맥이 결정을 하고 있었다는 이제 이런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윤달보다 더한 세상 없이 좋다는 날에 이 묘지를 이장했다 해도 수맥에 걸리면 절대로 무사치 못합니다. 묘지는 절대로 현재의 자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옮겨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 조상님의 응징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윤달에는 경사스러운 날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이제 음덕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윤달에는 이제 결혼 날짜를 잡지 않아 예식업계가 이제 율상이 되기도 하죠. 어른들은 대다수가 음력 생일을 세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은 생일도 양력으로 세기 때문에 이제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윤달에 태어난 이들의 이제 생일이나 또 윤달에 돌아가신 분들의 이제 제사 같은 것은 본 음력에 이제 지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윤 4월에 돌아가셨다, 또 윤 4월에 태어났다 하면은 윤 4월을 기다리다 보면은 평생 생일을 또 제사를 몇 번 맞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윤달을 찾지 마시고 그냥 음력 4월에 제사나 생일을 세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던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던 곳이 영남대학교 풍수지리학에서 주최했던 심포지엄인데 대충 눈대중을 잡아도 한 700~8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아마 1000명은 실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날 이제 긴장되었던 것은 전국에서 내로라는 풍수계의 거장들과 또 평생을 풍수학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니 나로서는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지요. 저는 그곳에서 감히 풍수지리학 박사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기라성 같은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감히 풍수지리학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로지 내가 겪고 체험했던 사례들, 그리고 그 안에서 터득했던 나만의 진리와 방식, 여기에 대해서 논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날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화장을 하면 무해무덕하다는 이제 이 말이 풍수학계에서 하루속히 사라져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수천 년을 이어온 풍수지리학을 뒤엎는 사건이라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저의 주장은 단호합니다. 화장을 하면 무해무덕하다는 이론이 성립되려면은 제가 밑에 말씀드리는 조건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살을 태워서 없애야 합니다. 또 뼈를 태워서 없애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고열로 태우다 보면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을 태울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혼을 태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에 자꾸 나타나서 불편을 호소하는 조상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날도 강의 중간에 휴식 시간인데 제 강의 내용을 듣고 거기에 모인 많은 분들이 당신들 집안에 화장을 했는데도 자꾸 우환이 생기거나 또 꿈에 자꾸 나타나는 조상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납골당 또 납골묘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해결하고 그 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묘지가 나쁘거나 화장을 했거나 자손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조상의 혼이 그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조상이 혼이 작용하는 기간은 다소 그 세대별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충 4대에 걸쳐서 4대의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풍수학을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풍수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동기가문 사상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좋은 땅에 묻힌 조상의 뼈에서는 말 그대로 좋은 기가 발산되어서 그 자손들에게 전달되게 되며 그 영향을 받은 자손들은 발복을 받게 되어 건강하거나 또한 사업이 잘 나간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이와 반대로 나쁜 땅에 묻힌 조상의 뼈에서는 나쁜 기가 자손들에게 전달이 되어 그 영향으로 자손들은 각종 우환에 시달리게 된다는 이런 학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자리에서 동기가문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발언을 했으니 아마 많은 분들에게 충격으로 다가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학자는 특정인의 이제 이 정액을 시험관에 넣은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남자에게 전기 자극을 가하니까 그 동일 시간대에 시험관에 있던 피시험자의 이제 그 정자가 순간적으로 이게 떨더라.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동기가몽의 현상을 하나 이제 설명하는 좋은 기기인데, 즉 종을 치면은 공기의 파장이 이제 공명을 일으키면서 멀리 소리가 퍼져나갑니다. 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파장을 일면서 퍼져나가는 이제 현상에 빗대기도 합니다. 화장을 해도 조상의 영향을 받듯 동기가몽 사상 또한 뼈가 아닌 혼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임을 많은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명당의 조건은 좋은 땅도 화장도 결코 아닌 잘 살고 잘 죽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좋은 몇 자리 내지는 납골함의 위치입니다. 비록 뼈를 태운 한 줌의 잿가루이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상님의 혼백이 담긴 소중한 집이므로 납골함도 수맥에 무조건 걸리지 않게 해야 되고, 더더욱 수맥 아닌 건수도 스며들지 않도록 잘 묻어드려야 합니다. 또 지금은 납골당에 가보면은 그 책장같이 저 진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우주까지 뻗쳐나가는 그 수맥 파장이 미치게 되면은 그 수맥 파장의 영혼으로 조상님의 영혼이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꿈에 자꾸 나타나는 조상님의 유골함을 다른 위치로 옮겨주고 나서 고맙다, 내지는 또 꿈에 그 후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많은 이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윤달에 이제 묘지를 손들어 하시는 분들, 윤달뿐만이 아니겠죠. 이게 윤달과 관계없이 이왕 하시려면 조금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6월 중순 내지 하순경이 되면은 이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잔디가 뿌리가 좀 완전히 활착이 되고 또 덩굴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작업을 해서 잔디가 자리를 잡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곧 이어서 올 이제 이 장마라든가 폭우에 많이 묘지가 휩쓸리거나 훼손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달에 이장을 해도 평년에 한 것과 똑같다는 것, 즉 윤달에 이장, 사초, 상석, 화장 등 묘를 잘못 다루게 될 경우 큰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면 무해무덕하다는 학설은 하나의 낭설에 불과하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하루빨리 풍수계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제가 감히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장시간 여러분과 함께 윤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도 해주시면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